네, 안녕하십니까. 이시원 변호사입니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될 당시에는 누가 이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지에 대해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정부 내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법령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조사를 하여왔던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의 구조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경찰에 대해서는 송치 여부에 대한 결정 이전까지 검사의 지휘권에 대해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속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범인의 특정과 증거의 수집, 입건 여부, 신병 처리 여부, 송치 등에 대해서 송치 전반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를 생각해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관서에 당연히 보고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현장 조사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우선은 산안법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이 무엇이었는지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위반된 안전보건 조치들이 특정이 되면 그러한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각종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행 점검이라든지 이런 조치 의무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불이행되었기에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사항이 특정되면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의 수사 방식은 종래 산안법 위반 사건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소환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을 통해서 현장 또는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또한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병 처리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면 검사의 송치 지휘권이 이를 하고,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이를 사건을 송치받아서 검사가 직접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송치 단계에서 파악된 것보다 조금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특사경에게 근로감독관의 사건을 반환해서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한 후에 다시 송치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사건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은 송치 여부에 대한 결정 이전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영장은 여전히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통신사실 확인, 또한 구속 등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 수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검찰이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과실치사로만 적혀 있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치상도 상해마의 결과만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양 혐의에 대해서 모두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산업안전공단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경찰에 아주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그런 공유된 산안공단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과실 내용이 경찰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 사건의 과실 내용으로 원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감독관은 여전히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경찰은 송치 전 단계에서 지휘를 받지 않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과연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 단계에 있어서 두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자료 협조와 공유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소 전망하기 쉽지 않고, 실제 구체적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송치 결정은 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경우에도 관계자의 이의 또는 검사의 보안 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다시 경찰에 사건이 돌려보내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경우엔 다시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나름의 결론에 따라서 똑같은 절차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당시부터 이해관계 당사 집단의 굉장한 논란거리였습니다. 노동, 시민, 경영, 법조까지 포함해서 이 법이 과연 적절하게 입법됐느냐 아니면 필요하냐,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역시 그 각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주된 업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하는 것이겠습니다만, 특히 수사기관은 국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서 행정권을 발동해야 되는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사태를 해결하고 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고, 또한 이러한 안전관리 부실로 젊은 생명이 쓰러져 갔다, 이걸 가만히 둘 수 있느냐라는 여론에 바탕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역시 보도 경쟁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결합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 초기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병 처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수사 초기에 수사 성공 내지는 수사 성과의 어떤 가시적인 지표로서 구속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구속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김지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진술서 진구하고, 소장님은 내일 오시고 안전 담당자는 모레 오시고, 이런 부분을 다 확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책임을 지는 정당한 변론권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급박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과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원보이스 그리고 추측성 진술들이 나가지 않도록 메시지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격 수사에 있어서도 계속 세미나에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된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적정한 설명이 제시되고, 시행령도 5년간 자료를 조난하도록 돼 있다시피 관련 자료들을 적절히 제공한다면 충분히 면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사 이런 노력들이 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통해서 적용 책임자가 안전관리 조직으로부터
이행에 관련한 보고들을 잘 받아왔다면 적어도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한다는 그런 범위를 또 부인할 수 있는, 범위를 또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과 같은 특사경 수사 대응 시에는 근로감독관이 수사권과 규제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에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관 업무 차원의 포괄적인 양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워낙 제재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대관 업무를 위한 양보가 향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향후 불행하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점을 기조로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